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돕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황순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 그중에서 어린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9살, 7살, 4살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 아이가 조금 잘 컸으면 또 잘 먹었으면 잠도 푹 잘 잤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 전 과정부터 함께 보려고 해요. 엄마로부터 온 난자와 아빠로부터 온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부터 건강이 출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은 태어날 때 그 몸 안에 이미 난자의 씨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살 된 아기들도 여자아이가 그 몸속에 이미 난자의 씨가 다 있어서 평생 이렇게 밖으로 배출할 난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건강 상태와 모든 정보들이 그 난자에도 똑같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정말 맞고요.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모든 건강 정보들이 이 난자 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의 몸속에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부터 철분이나 칼슘이나 엽산을 잘 섭취를 하고 계셔야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 임신을 하면은 입덧을 아주 살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심하게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가 음식으로 그 시기에 충분히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자들은 조금 달라요. 매번 정자가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금주나 금연을 실천하시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아연과 비타민 E 이런 영양 성분을 먹어주시면 정자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임신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엄마의 뱃속에 이제 태아가 생기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태아 때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잘 자라지 않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그 태어난 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가 다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결혼하는 연령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출산을 하는 연령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그 나이가 굉장히 늦어지는 게 내 몸속에 있는 난자가 아주 젊고 그럴 때가 아니고 많이 지금 노화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때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저체중아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출산이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시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아이가 생겼어요. 이때 아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난자와 정자의 아주 작은 세포가 둘이 만나서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보통 한 3kg 내외 정도의 아이로 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면서 아주 작은 세포였던 것들이 이렇게 아이가 되는 그 과정에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특히 임신을 하고 나서 1주에서 20주 정도 때 세포 증식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고요. 그 중에서도 임신 초기 20일, 이 시기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식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하면은 엽산을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임신했는지 바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거의 없죠. 못해도 한 달은 지나야지 알지 않나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면은 임신 초기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엽산은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시기에 영양이 엄마의 몸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모두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영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유전자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그리고 철분, 칼슘, 아연,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엄마 몸에 부족하다고 해도 아기들이 그 영양 성분을 다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 이런 영양분을 계속 넣어주는 게 엄마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신 초기에 엽산을 먹는 것은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엄마 몸에 있는 영양 성분을 탯줄로 이어받아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50cm 정도의 크기로 자라니까 이때는 인간의 그 전체 수명에서 보면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 보통 48cm에서 52cm 정도의 키가 된대요. 아기가 좀 커 보인다 하면 52cm, 내 아기가 좀 작아 보인다 하면은 48cm 정도라고 하고 체중도 3.5kg에서 전후 좀 너무 적게 나가 하면 2.8kg, 9kg 이렇게 되고 좀 많이 나가 하면은 4kg까지 나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12개월이 되면 85cm 정도로 자라요. 그리고 몸무게는 평균 10kg 정도가 되죠. 그리고 24개월이 되면요. 아기는 50cm였던 키가 100cm로 자라고 3.5kg였던 몸무게는 평균 13kg 정도로 아기가 자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50cm가 100cm가 됐다는 거는 2배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150cm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2년 후에 3m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양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차 급성장기, 태어나서 1차 급성장기는 태어나면서 30개월까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요. 30개월부터는 이제 매년 5.5cm, 2.5kg 정도가 자라면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은 어린이집 막 다니는 그 애들 중에서 우리 애가 큰가 작은가 이런 거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실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쯤 우리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어땠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지? 요거를 비교해 보시고 5.5cm, 2.5kg 정도가 성장을 했다면 그 해에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를 잘 클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시면 좋고 태어나서 3세 정도 되는 이 시기는 가장 많은 병치레를 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도 영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엄마 뱃속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었고 뭐 세균이나 이런 걸로부터도 다 보호가 되는 곳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났더니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다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시기죠. 그거를 맨 처음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병치레가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많이 아픈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이걸 잘 싸워내고 이겨내고 크게 하기 위해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에 2번의 급성장기를 거치는데 이 시기는 엄마가 잘 케어해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급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가 급성장기일까요? 이제 사춘기 전후, 이때가 급성장기, 2차 급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써놨죠.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미 지나갔네요. 저 더 크고 싶은데. 저 때 잘 못 컸나 봐요. 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후로 여자들은 21cm 정도 평균, 남자들은 24cm 정도가 성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시기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기. 이 시기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 근데 이 시기가 지났다고 전혀 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때 급성장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고 장기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우리가 먹은 음식들과 영양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이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봤을 때는 저보다 작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보다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저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컸어요. 그 잠깐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에.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틴즈팩하고 단백질을 굉장히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 이 1차 급성장기와 2차 급성장기에 내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도 많이 자라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3,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학습지 같은 거나 뭔가 놀이를 통한 학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시키기도 하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때가 두뇌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만 3세까지는 우리 두뇌의 50% 정도가 실제로 발달을 하고요. 만 6세 정도까지 두뇌의 80% 정도가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뇌를 자극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책도 많이 읽히고 뭔가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맞는 건데 그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극을 해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더 많아지게 하고 이런 이걸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이 영양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세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영양이 없는데 그게 막 이렇게 자극 준 거만큼 그렇게 발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두뇌에 좋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자라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린이들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때는 사실은 엄마나 누군가가 양육자들이 식사를 아침 이유식도 먹이고 간식도 챙겨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영양을 좀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첨가물로부터 조금 안전한 걸 먹이려고도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하면서 엄마의 손을 떠난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이 많으니까 아침 식사를 못하고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해서 먹는 경우도 많죠. 이것도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양이 불균형해요. 그리고 중금속이나 식품 첨가물 등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치킨을 먹는 친구들이 44.5%, 그리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친구는 53.3%, 과자나 초콜릿 56.8%, 라면, 컵라면 등은 68.4%. 근데 그거에 반해서 하루에 2번 정도 과일을 이렇게 먹는 친구들은 14.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Q 지수라고 하는데 영양지수, 요게 64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준 간식을 먹을 시간이 거의 없는 게 맞죠. 실제고 그렇게 됐을 때 애들이 어디에서 간식이나 이런 걸 해결을 하냐면 한참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죠. 학교가 끝나면. 그러면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이나 과자나 뭐 이런 음료 같은 거를 사서 먹고 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는 굉장히 유해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은 아이들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소아 비만이나 소아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도 비만도 10.2%나 되고요. 중증도 비만도 39.1%, 경도 비만도 50.7%나 될 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살찐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어른들이 먹는 음식보다 트랜스 지방도 훨씬 더 많고 3배나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나트륨도 기준치보다 2배 이상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먹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먹일까? 내가 집에서 밥을 해 먹이면 트랜스 지방 저렇게 안 먹일 거야. 소금 저렇게 많이 쳐서 나트륨 많이 안 먹게 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밖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이들도 모르게 엄마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주지 못하게 이렇게 먹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름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바닐라 좀 익숙하시죠? 식용색소, 적색 타모, 황색 타호, 안나토 색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얘네는 다 식품 첨가물의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과자나 음료수나 피자나 탄산음료, 햄버거 이런 곳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인데 유화제고 착향제고 착색제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독성 평가 쪽을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간이나 신장이 비대해지기도 하고 이제 성격이 과격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염증 같은 걸 초래하기도 하고 구토나 설사 염증, 소화관 염증 이런 걸 일으킨다고 써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거를 한 번 먹고 또 안 먹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그런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중금속 같은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ADHD,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혈액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 혈중에 납의 농도가 일반 아이들보다 5배나 더 높았대요. 그리고 아연의 농도는 반 정도로 떨어져 있고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의 이렇게 몸속에 들어간 이런 중금속들이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도 분명히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납이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플라스틱 같은 거 색깔을 선명하게 내는 거, 장난감 색깔, 그리고 어디 색소를 안정화시키는데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문구점에서 파는 되게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애들이 막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데서 립스틱 같은 거 막 사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속에도 납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좀 피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해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건강은 요즘 어떤가 이거를 좀 보면요. 키와 몸무게는 과거보다 굉장히 큰 편이에요. 못 먹어서 키가 되게 쬐끔하고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신경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시력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은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 이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 키가 굉장히 커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에 어렸을 때 밖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저녁 되면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죠. 학교 갔다 와서도.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거나 학원을 가거나 아니 뭐 태권도를 갈 수도 있겠지만 운동하는 시간, 학교에서 체육활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어졌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 패드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도 높아졌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항생제나 해열제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품의 오남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이런데 우리 애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아픈 아이가 있고요. 허약한 아이가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건강 때문에 막 걱정을 하시지는 않죠. 근데 걱정을 많이 하는 게 허약한 아이. 허약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반에 누군가가 감기가 걸렸어. 독감이 돌았어? 우리 애가 100% 독감에 걸려와. 이런 애들. 굉장히 허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허약한 아이들이 보통 어디로 가나요? 그렇게 해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은 허약한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허약하다는 거는 면역력이나 영양적인 부분을 채워주면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러면은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죠. 저도 허약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허약한 아이를 맨날 병원에 데려갔던 그런 엄마거든요. 제가 첫째를 낳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콧물이 나면 병원 가고 기침을 하면 병원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버스로 딱 부정거장을 가면 제가 이제 아산에 살고 있는데 그때 신혼 초에는 천안에 살았었는데 천안 의료원이 완전히 가까웠어요. 거기 소아과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셨거든요. 그 버스 부정거장 타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막 진료를 하고 이 정도면은 집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근데 다음 날도 콧물이 여전히 있으면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번 지어줬다가 이런 걸로 그만 오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병원을 그렇게 막 선생님 근데 숨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이러면서 숨소리 밤에 막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들려드리고 막 이랬더니 이 소리는 좀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이렇게 가면 한 4번을 갔다고 하면 2번은 약을 지어주시고 2번은 이 정도면 좀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돌려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를 그렇게 돌 정도까지 그 동네에서 키우다가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천안 의료원은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많이 하고 약을 많이 처방한다고 본인의 소득이 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는 개인 의원이죠. 거기는 무조건 가면 100% 약 처방이죠. 그것도 3일 먹고 안 떨어지면 또 먹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처음에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고 둘째도 그런 실수를 초반에 조금 하다가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허약해진 내 아이를 무조건 병원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잘 쉬게 하고 영양을 조금 더 챙기고 음식을 조금 더 잘 먹이면서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늘 뉴트리라이트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이들이 탄수화물, 밥, 고기 이런 거를 먹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야채나 채소, 과일 종류를 먹으면서
이게 몸속에서 소화흡수가 되면서 아이들 몸에서 해독하는 작용도 하고 생활도 하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화되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이런 역할을 몸에서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음식을 이렇게 잘 먹어서 잘 크는 분들은 건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렇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집 둘째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야채 먹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이런 엄마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과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촉매작용을 해서 이게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에너지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양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들은 생활하는 데 다 써버리고 면역에 다 써버리면 성장하는 데까지 이 에너지가 안 와요.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들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써 있는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칼슘, 필수 지방산, 유산균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이거를 왜 써놨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근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게 써 있는 이런 종류들은 생각보다 잘 못 챙겨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아이에게 해줘야겠다 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음식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 사진에도 있지만 50년도에 사과에 있던 철분의 양과 1998년도에 있는 철분의 양이 26배나 차이가 난대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늘어났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 A는 100%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줄었을까? 식물은 어떻게 자라나요? 이렇게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또 자라나잖아요. 근데 토양 속에 더 이상 제대로 된 영양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 같은 걸 통해서 자라게 되니까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에 실제적인 영양 성분이 부족하고 토양이 점점 산성화가 되고 농약을 또 너무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기물들이 땅 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 속에도 영양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한번 짓고 뭐 몇 년 지은 다음에 쉬게 하고 이렇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아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땅들이. 매해마다 농사를 짓고 봄이 되면은 뭐 퇴비를 하거나 비료를 엄청 많이 뿌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더 이상 영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 속에는 셀레늄이 더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시면 음식으로 과연 충분할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잘했다고 꼭 이런 걸 하나씩 주고 약국에서도 꼭 이거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이 써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비타민이 아니고 당덩어리래요. 어린이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비타민 사탕들입니다. 각종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강조해 일반 사탕보다 안심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같은 데 가면 애기들 우니까 그런 걸 이제 주기도 하는데 한 번 줘봤는데 먹기는 먹는데 좀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비타민 사탕 20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당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당함량이 10g을 넘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설탕보다 체내 흡수가 빠른 포도당 분말로 만들어 많이 먹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소화 비만이나 소화 당뇨 그리고 충치 같은 것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 표시도 어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당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당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개 제품은 정확한 영양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유산균이 들었다는 2개 제품도 유산균 수를 알리지 않아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사탕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영양공급원으로 맹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나 주면 애가 뗐으니까 하나 더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약국에 가면 엄청 많이 팔고 특히나 애들 눈높이에 딱 맞는 곳에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혹시나 비타민이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거를 좀 넣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중에서 뉴트리키즈,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식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미 음식의 식재료 속에 영양 성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다 채워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기농 농장에서 비료나 농약을 하나도 뿌리지 않은 그 원료로 만든 뉴트리키즈 제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주는 게 정말 좋은 영양의 공급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키즈 XX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가지 비타민과 5가지 무기질 그리고 14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씹어먹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씹어먹을 때 이제 또 엄마들이 걱정하죠. 이빨 사이에 이게 끼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충치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충치가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먹고 나서 양치질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신경 써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자일리톨까지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반찬을 오색 나물 반찬, 과일 야채를 충분히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14가지씩 맨날 그렇게 못 해주시잖아요. 그 식물 농축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야채를 잘 안 먹는다 그러면은 요거를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예요. 요거는 EPA와 DHA가 들어있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일일 권장량에 맞게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얼마 전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오메가3를 어른들도 사실은 비린내 때문에 잘 못 먹겠다 하는 어른들도 꽤 있으세요. 요거를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이 제품은 숨겨놓고 먹어야 되는 제품. 너무 맛있어서 2개만 먹어야 되는데 2개로 절대 끝내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새콤달콤하고 정말 아이들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이들의 두뇌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뉴트리라이트 뉴트리키즈 추어블 칼슘이에요. 칼슘은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마이쮸를 엄청 좋아하죠. 우리 애들은 옛날에 좋아했고 지금은 잘 안 사 먹여서 모르겠는데 이런 제형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초콜릿 맛인데 마이쮸처럼 그렇게 씹어먹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3가지가 밸런스를 딱 맞춰서 우리 아이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칼슘은 뼈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선 칼슘이 꼭 필요하고 이 칼슘을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게 도와주는 것은 비타민 D. 비타민 D는 면역력에도 관여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칼슘의 흡수를 돕는 그런 영양 성분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칼슘과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이 3개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 이게 뼈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데 뉴트리키즈 추어블 칼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독수리 같은 아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슘 독수리로 만들었냐고 누가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수리는 안 들어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키즈의 프로틴 베리맛. 이거는 저희 셋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프로틴, 엄마 단백질, 잠자기 전에 엄마 단백질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서 얘가 잘 먹는 거거든요. 이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종, 불필수 아미노산이 11종, 그리고 칼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 단백질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품 중에 뉴트리키즈에는 칼슘과 비타민 C가 특별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딱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틴, 그냥 프로틴 그거를 좀 잘 못 드시겠다, 콩맛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우유에다가 이렇게 한 스쿱 크게 퍼가지고 밥숟가락으로 하면 3스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 딸기 우유 같은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맹물에 타줘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이 엄청 아이들의 입맛에 잘 맞는 그런 맛이고요. 그리고 이 속에 단맛이 좀 나는데 열대과일 농축물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단백질이고요.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도 그렇지만 성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양소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야기하면 프로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프로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몸의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 수분이 이제 뭐 성인은 한 70에서 60% 정도면 아이들은 80% 정도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면역세포의 구성 성분, 항체의 성분, 효소의 성분,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빼고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뉴트리 프로틴 베리가 아니고 딴 거를 먹이셔도 괜찮거든요. 프로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에게 꼭 이 프로틴 제품은 먹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키즈 파이토C. 이 제품은 어른들 제품에 아세로라 C가 있다면 아이들 뉴트리키즈 제품에는 파이토C가 있어요. 이거는 비타민 C와 12가지 식물 농축물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새콤달콤 정말 맛있어요. 이걸 싫어하는 아이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비타민 C가 주 원료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부원료로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이런 여러 가지 식물 농축물들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특히나 야채, 과일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씹어서 먹는 제형으로 되어 있고 비타민 C는 항산화를 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이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열이 났을 때 저는 해열제 대신에 비타민 C를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토C하고 체리 주스로 아이들 열 났을 때 제가 해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토C를 먹이고 우리 파이토 믹스 체리 있잖아요. 그거를 진하게 타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먹이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열이 금방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그런 바이러스들과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을 더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들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먹으면 이제 해열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집에 아이들을 돌봐주러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맡길 때 열이 나고 이러면 선생님 단백질 타서 먹여주시고 이거 파이토C랑 뉴트리키즈랑 이렇게 먹여주세요 하고서 항상 그걸 주고 이렇게 제가 일을 하러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이 애기 엄마는 애를 병원에 안 보내고 열이 나고 뭐 해도 맨날 집에서 이것만 먹이라 한다. 근데 이제 말은 안 하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먹이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1년 정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오셨는데 이제 1년쯤 지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하셨는데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다른 집, 저희 집에만 이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아이들도 케어해주러 가시는데 다른 집 애들보다 우리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타오고 항생제를 타와서 그 약을 먹는데도 3일, 4일을 계속 아픈 채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조금 아파도 이렇게 영양제를 충분히 먹으면서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만 쉬면은 다시 말짱해져서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나중엔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자기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이 효능을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정말 이거는 상비약처럼 사놓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라는 요 유산균이 아이들에게 딱 맞게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아연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게 설계가 된 그런 제품이고요. 이 3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면역과 건강을 이제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유산균은 HN019라고 해서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도 잘 살아남고 장에 잘 부착하는 코팅 없이도 장까지 잘 살아가는 그런 유산균의 균주예요. 저희 밸런스 위드인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유산균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시켜주는 그런 영양소인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아연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를 만나면 아이들이 면역이 되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엄마들은 아연 없어? 이렇게 찾으시는 애기 엄마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연 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이뮤니티 플러스 속에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면역과 건강을 그리고 장 건강까지도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이 제품이에요. 이거를 먹어보신 어른들은 먹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그쵸?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막내가 지금 4살 이제 36개월이 조금 더 지났네요. 근데 얘가 이걸 먹어보고 맛이 어때?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구름맛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맛? 그게 무슨 맛이지? 그랬더니 입에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화하면서 사르르 녹았다고 그러면서 구름맛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진짜 이거 구름맛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산균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이 유산균은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어서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동영상을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쪽에 영상이 있군요. 네,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키즈에 있는 영양제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이 많은 걸 다 먹으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먹으라고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영양 상태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식습관도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영양제 중에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자라는,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가장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꼼꼼히 생각해보고 여기에 있는 영양제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를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단백질을 안 먹는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과일 야채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서 그 필요에 맞게 이제 이렇게 영양제를 엄마가 잘 선택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만 잔뜩 먹인다고 아이가 무조건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은 영양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따뜻한 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3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면서 몸에 열을 내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둘째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좀 마른 편인데 애가 아프기 전에 어떠냐면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우리 셋째는 손발이 항상 따뜻해요. 그래서 체온이 면역이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희 첫째가 제가 막 녹음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져가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 숨 쉬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얘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자주 아팠었는데 왜냐하면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다 보면 세균들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목이나 이런 거에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코로 들어가면 코털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걸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입보다는 코로 숨 쉬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들여주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질 좋은 수면을 해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지만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도 바로 잠자는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잠자는 것도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도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엄마들이 바뀌면 돼요. 엄마들이 긍정적이면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의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면 아니면 키 크는 아이들이어도 이렇게 팔다리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허약한 아이에서 충분히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Nutrilite has developed a new KISS product for proper immunity function. 일상의 다양한 위협 속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이뮤니티 플러스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아연의 3중 기능성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뉴트리라이트의 건강한 자연과 똑똑한 과학으로 완성한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3중 방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이 동영상 하나에 쏙 들어가 있죠. 아이들이 이 제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제품군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강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아이들 증상들 있잖아요.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영양소를 조금 주면은 아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강의를 또 한번 만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습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쌓여서 또 이 건강이나 우리의 몸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꿔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 습관, 조금 더 건강한 음식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더 신경을 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식과 이런 생활 습관으로도 부족한 영양들은 뉴트리키즈로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